자, 3교시입니다. 아이고, 생활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늦췄더니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행동연습법, 그죠? 행동연습법하고 모방하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동연습하고요, 행동연습법. 행동연습은 그죠?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행동연습의 각 단위 행동들은 서로 자극과 변별, 그죠? 자극과 반응의 관계, SR의 관계를 이룬다. 되겠죠? 변별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행동연습법은 복잡한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분리된 단위 행동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하나의 단위 행동들이 연결해가지고, 양말 신기의 하나의 행동들을 이제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위 행동들은 뭔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하나의 사슬이라 하면은 사슬 하나하나가 연결돼가지고 그게 어떤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뭐라 해도 사슬로 하면 좀 그렇겠다, 그지? 팔찌로 할까? 팔찌. 팔찌를 보면 사슬이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 손목에 맞는 거는 7, 8개의 큰 사슬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완성이라면 그 하나하나의 단위 사슬들에 해당되는 게 단위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연습에는 이게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팔찌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팔찌는 조금 부적절하죠, 그죠? 양말 신기 우리가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에 음료수 이렇게 뽑고 하죠. 그런 것도 할 때도 이렇게 커피가 하나 나오게 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의 어떤 단위 행동들의 연쇄적인 부분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가 이제 완성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잡한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위 행동들을 연결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연결 이게 이제 행동 형성이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가지고 또 헤맬 수도 있고. 그래서 과제 분석을 통한 그걸 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탁 나누면 3단계의 과제 분석 표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8단계로 나오면 8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긴 거는 진짜 길어요, 단계가. 그래서 그 단위 행동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전진 연습, 후진 이렇게 연습법, 전체과제 제시법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전진 연습법도 그렇고 전체 과제 제시법도 좀 비슷한 유형으로 있고 후진 연습법은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하고 기납적인 방법 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전진 연습하고 후진 연습하고 이 부분들로 조금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전진 연습법은 SR 부분들을 첫 단계부터 가면서 이렇게 행동 형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후진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체 과제 제시법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행동 연사란 고리를 하나씩 한 줄로 연결해서 사슬 하나가 되듯이, 고리 하나가 전체 우리가 사슬이 전체 단위로 하면은 사슬이 하나 만들어지듯이 행동을 하나씩 연결해서 이런 하나의 단위 행동의 사슬들이 어떻게 연결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위 고리들이 사슬이 된다는 거죠. 행동 사슬이 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상의 많은 행동은 어떤 일련의 복잡한 행동 연쇄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죠?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는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행동의 이제 연쇄들로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겨우 천천히 촉구를 통해서 지연되는 시간도 있고 또다시 그죠 촉구를 통해서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게 또 하나의 단위 행동들이 형성되고 그죠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전 단계로 다시 또 연습을 하고 자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 소리 내는 거 하나도 힘들다 했잖아요. 입 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아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내기까지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우리가 어떤 직접 관찰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관찰할 경우에도 거의 이제 관찰이 하루하루마다 일어난다 하면은 뭐 관찰지를 다니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양말 신는 행동은 행동 연세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양말 신기 어떻게 합니까? 양말 신으려면 양말을 일단 가져와 가지고 그죠? 양손을 이용해서 양말은 구멍이 이렇게 자, 발가락 양말 신기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벌려가지고 그죠? 벌려가지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딱 잡아야 되고 벌린 양말에 발가락을 이래 막 발가락을 부채처럼 팍 펴가지고 넣는 것보다도 좀 오므려가지고 넣어주면 좋겠죠. 그것도 안 될 수 있다. 새끼 발가락에 걸려가지고 양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엄지발가락 하나만 넣어놓고도 막 땡기고 있어요. 힘으로 막 땡기면 양말이 어떨 때는 이제 올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재미난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양말 신기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여러 단위의 어떤 행동들, 고리들, 그래서 단위 행동들이 순서대로 이어져가 있는 복잡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자조기술에서도 보면 많잖아 그지 바지 입기도 있고 막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바지 입을 때도 어떻게 해요 위에 뭐 세타나 뭐 그죠 뭐 라운드 티 같은 거 입을 때도 똑같겠죠 그죠 그런 뭐 이제 과제 분석을 단계별로 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동 연습법을 통해서 그 하나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게끔 새로운 행동을 다 완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행동 연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할 때 뭐 1번부터 뭐 30번까지 문제를 푼다 이러면 다 풀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보통 보면 멍 때릴 때도 있고 막 이제 순차적으로 쫙 풀어지면은 그게 이제 어떤 행동 연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중간에 또 뭘 해요,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죠, 그죠? 또 물 마시러도 가고, 또 자판기에 커피나 뭐 이런 거 하나, 음료수 하나 뽑으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기가 이제 행동 연세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행동 연세의 각 단위 행동들이 서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R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말 신기도 여기도 보면은 양말 신기의 이 행동이 독립된 단위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 이런 단위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아까 이렇게 고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행동 연산상에 있는 하나의 단위 행동은 다음 단계에 취해야 할 단위 행동에 대한 변별 자극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양말 신기 행동 연서에 보면 그죠? 자극 반응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손으로 잡은 양말 이게 다시 변별 자극 2가 되는 거죠. 이제 순번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2 되고 반응 그 다음에 변별 자극 그 다음 뭐가 돼요? 양손으로 잡은 양말이 뚫린 부분, 그지? 벌려잡기, 여기에 이제 변별자가 사용이 되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걸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했을 때는 칭찬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뭐, 초등생이 이제 주가 되니까, 그래도 행동 부분들은 거의 우리 아이들이 유아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발달상에 벗어나기는 못하죠. 그죠? 그러면 단추도 보면은, 맨 위에부터 이렇게 잠가야 되는데 뭐 중간에 두세 개 밑에 턱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행동 형성에 있어가지고 과제 분석을 제대로 착착착 해서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뭐 오른쪽 팔 끼우고 왼쪽 팔 끼우고 그지? 그런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추, 뭐 지퍼 올리는 거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행동 연세가 강화를 얻기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모든 단위 행동의 순수를 의미하고 연세상에 있는 모든 단위 행동들을 수행했을 때만 뭐 한다? 강화가 주어져야 된다. 맨 우리 여기 그림 10-4에도 보면은 칭찬해가 강화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죠? 그죠? 390쪽에. 이렇게 행동연세법은 복잡한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리된 단위 행동들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연세법이란 행동연세상에 있으면서 용어는 좀 막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그걸 하면 판단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행동연상이 있으면서 한 사람의 행동 목록에 존재하는 단위 행동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연결해서 그 다음 자극 반응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그죠? 변별 자극이죠. 그것도 변별 자극하고 그 다음 단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다 복잡한 행동의 학습을 위해서 요구되는 각 단위 행동들을 강화해서 행동 연세를 이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행동연습법 여러분들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과제 분석. 자, 과제 분석은 행동연세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자극과 반응 요소들로 과제를 일단 나누어 주는 거지, 그지? 하나는 길고 그걸 갖다가 뭐 한 번 얘기한다 해가지고 다 이제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제 후진연세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이제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은 보통에 보면은 전지연습법을 주로 많이 좀 사용하죠, 그죠? 1단계 하고 나면 그 과제 분석에서 1단계부터 8단계가 있으면 그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자극 반응 이렇게 연결 그죠? 변별 자극하고 반응이 이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주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과제 분석이라는 게 가르치고자 하는 행동의 최종 목표를 찾아서 그 행동을 구성하는 단위 행동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일단 과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제를 완수해주기 위해서 아동의 어떤 수준에 맞게 어떤 기능에 맞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과제 분석을 행동 연세와 연결시켜 설명하면 어떤 과제 분석이라는 게 샬라샬라 어떤 거냐? 행동 연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뭐라고? 과정이지. 과정을 이렇게 탁탁탁탁 나누는 걸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행동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행동 연세상에 있는 각 단위 행동들을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 그죠? 그래서 행동 연세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과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좀, 이게 그 과제 분석이 이게 단계를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팔 놓고 왼쪽 팔 놓고 지퍼 좀 올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팔을 넣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왼쪽 팔을 넣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옷을 갖다 여미고 또 이렇게 앞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지퍼. 그러면 지퍼에 또 뭘 해야 돼? 그 밑에 끼워야 되잖아. 끼우고 천천히 이렇게 올린다. 이런 과정까지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신발 벗기 과제 분석 요게 10-1하고 그 다음에 과제 분석 2 해가지고 10-2 이걸 한번 봐봐요. 과제 분석 1에서는 한 6단계 정도로 그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2에서는 몇 가지? 12단계로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뭐, 찍찍이가 달린 신발 벗기. 과제는 똑같잖아요. 그죠? 동일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단계가 다르지, 그지? 과제 분석의 어떤 단계를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개인의 다양한 개인차,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한 부분들로 좀 여기서 이제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제 분석이 잘 됐는지, 요 단계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잘 되는지, 뭐, 저 단계를 이용해서 잘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면 될 거고, 이게 이제 과제 분석이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아동이 수행하는 정도가 어떠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전 단계로 돌아가가지고, 그 전 단계를, SR 이렇게 다음 연결로 탁탁탁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좀 머무를 때도 있죠. 그죠? 머무르면 좀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고 단위 행동들을 연습을 하는 거지. 그지? 그 연습을 통해서 또 이제 좀 학습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냥 쭉 가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후진연습법처럼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촉구 부분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좀 줄이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단계 과제 분석 부분들도 이 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개별화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393쪽 하고 뭐 샌드위치 만들기 하고 자, 뭐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그렇게 해주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뭐 어린이 프로그램에, 아주 인기 있는 언니가 누구지? 아, 이름 생각 안 나네. 큐레이터라 하나?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장면들을, 뭐 요리하는 장면이나, 뭐 공부하는 장면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하는 어떤 그 행동, 형성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있어가지고 탁탁 잡아가지고 영상을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제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만약에 뒤로 가면은 이제 어떤 모델이 나와서 하고 있으면 이제 모델링 모방하기 이쪽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시각과 청각 이 부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촉구를 중간중간에 좀 해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연세법의 종류 부분들 보면은 여기 전진연세법 과제 분석을 통해서 결정된 단계의 행동들을 어떻게 한다고? 처음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연세법은 과제 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행동의 단계들을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하나의 행동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지? 단계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과제 제시법은 과제 분석을 통한 모든 단계를 매 회기마다 모든 단계를 매 회기마다 가르치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재를 쭉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행동연세 슬라이드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전진연세하고 후진연세 전체 과제 제시, 요게 우리 전진연세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변별 작업, 반응, 작업, 반응, 이게 1단계에서 여기 2단계로 넘어가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여기 해가지고 강화제를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참 잘했어요. 그 다음 단계 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전진연세법을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가르치니까 뭐 순행하는 이제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제 분석이 여기서 뭐 한 3단계로 이루어질 때는 1단계의 행동이 기준에 이러면 잘했어요. 뭐라고 넘어가시 그치? 그 다음에 1단계와 2단계의 행동이 정해진 기준에 이르면 참 잘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1, 2, 3단계 뭐 기준에 이르면 퍼펙트, 브라보 하면서 이렇게 박수 짜자자자 굿 아주 잘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지?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하이파이브도 탁 치주고 자 다른 뭐 강화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죠?
과제 분석의 첫 단계를 아동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나서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붙여 마지막 나머지 단계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단계를 도움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하는 그죠. 그래서 좀 훈련이 좀 필요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잘 안 되면은 거기서 계속 그죠. 가르치는 거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래 그 다음 단계 연결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하죠. 일단은 여기 이제 촉구만으로 어떤 행동을 지도하기 어려울 때 여러 과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전진연세법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서 사용하면은 이제 좋다 이렇게 자, 뭐 앞에서 얘기한 뭐 신발 벗기, 양말 신기 그지 우산 쓰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지 이런 거는 이제 과제 분석을 쪼라락 해놔놓고 우리가 다음 거 한번 해보자 막 이래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영상에 있으면 영상 같은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있으니까. 자,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전진연습법으로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딱 이거 저거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유연하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앞에서 자극 반응 이렇게 막 그 얘기도 나오는 게 있지만은 그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행동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조금 그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인간의 어떤 뭐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좀 안 된다는 거지. 그 뭐 인지행동 뭐 치료 이렇게는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고 통제하고 하는 부분들에는 잘 쓰여질 수는 있지만 이게 모두가 아니다. 모든 게 아니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저는 이제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냥 차별화를 두지 않고 다 사용을 해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접근식 인터벤션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합니다. 통합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진연세는 역행연세라고 하고 마지막 단계의 행동 이전의 행동 단계들은 교사가 모두 완성해주고 그지? 마지막 단계의 행동을 학생이 하도록 하고 그지? 이거 3단계로 나눴다면 3단계 이제 나눠졌다면 자 2단계까지를 교사가 다 해주고 촉구를 사용해서 마지막 3단계를 하도록 하고 학생이 성공하면 또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는 1단계까지 교사가 해주고 촉구를 사용해서 학생이 2단계, 3단계 하도록 하고 성공하면 강화해주고 후진연습을 사용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 회기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완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강화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가 연습할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뭐 수업할 때도 막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그 연습을 한다는 거는 똑같은 상황을 연습하는 건 아니죠, 그죠? 돌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변수가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볼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좋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시간적으로나 교사들한테 좀 힘이 들 수도 있겠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장점만 우리가 생각하자. 좀 힘든 거는 감안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서 좀 많이 쓰냐. 구구단, 알파벳 이런 부분들을 단순 암기와 같은 학습 과제로 가르칠 때도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후진연세법 해가지고 좀 예시가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볼까요? 이거잼플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숟가락으로 일단 뭐 밥 떠먹기. 자, 우리는 엄청 잘하죠, 그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인지의 어떤 도식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한다? 숟가락 먹는 게 우리가 도식화되어 있어도 그 도식이 파괴가 되면 다시 어떻게? 그 도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지? 이 경우가 노화의 한 형태의 치매나 이런 형태의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찰나적인 오차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걸리게 되고. 밥 숟가락으로 딱 떠서 입으로 가져가면 그 각도가 우리가 막 계산을 하고 이런 거 아니지, 그죠? 계속 반복되고 왔잖아, 그지? 밥을 얼마만큼 많이 먹었어,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인지도식이 어떤 이제 좀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신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구구단 알파벳 등 이런 암기 같은 학습 과제를 가르치는 거는 연세법, 후진 연세법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교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아동의 손을 쥐어준다. 이거는 전체 행동 하나가 다 다 완성된 거지, 그지? 쥐어주고 하고 입을 벌리자 이렇게 하면 옳지 이제 촉구를 하는 거지, 그지? 입 벌리자 옳지 이렇게 하면 어느새 촉구를 사용해서 이때 아동이 입을 벌리면 입에 밥을 떤 숟가락을 넣어주는 신체적 촉구와 함께 잘했어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잘했어 밥 먹었네 하면 또 강화를 해주죠. 그리고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한다고? 자, 또 이제 연습을 계속 한 거죠, 그죠? 그 연습을 하고 나서 하나의 이제 단위 행동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고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지, 그지? 아동의 손을 붙잡고 밥그릇에 밥에 숟가락을 꽂아주는 신체적 촉구와 함께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떠보자 라는 어느 촉구를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맞았어. 굿잡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밥을 떠는 거야. 잘했어요. 하고 이제 강화를 해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에 도달한 마지막 단계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어떻게 한다고? 숟가락을 주면서 밥 먹자라는 변별 자극만 주고 예, S 그제 모든 행동을 아동이 할 수 있게끔 그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후진연세법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하나의 행동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겠죠, 그죠? 이제 교사가 한 부분들의 이제 행동 하나, 단위 하나 부분들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행동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자 전체과제제시법에서 한번 봅시다. 전체과제제시법은 전체과제 연세라고도 하고 전진연세법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과제 분석을 통한 모든 단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아동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훈련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계속 이제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하나의 단위 행동들이 만들어지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과제 분석을 통한 모든 단계를 매 회기마다 가르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지. 그리고 전체 과제제시법은 아동의 행동 연세에 있는 단위 행동은 습득했는데 행동을 순수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는 거죠. 전체 과제. 요거 하고 나면 다음 단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촉구를 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신체적 촉구를 통해서 아니면 숟가락을 잡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 연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근데 이제 효과 부분들은 과제 분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완성도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지? 그리고 연세 길이와 복잡성 강화 계획 자격 변이, 반응 변이의 이제 효과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 분석의 완성도와 정확도가 높을수록 연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어떻다?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세의 단계가 많지 않고 단순할수록 연세 수행은 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연세의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할 때는 자극과 반응의 다양한 형태까지 소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지만은 화장실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죠? 뭐, 없죠? 자, 여기서는 보면은 화장실 안에도 변기가 다 달라요. 지금은 거의 우리가 좀 거의 그 양변기식으로 다 돼 있지만 와변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양변기 말고 와변기까지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 만약에 비데 같은 경우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데 사용하는 부분들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행동인쇄의 효과 부분들을 뭘 이렇게 더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과 반응의 다양한 형태의 부분들도 소개가 되어야 되고, 그죠? 이런 이제 뭐 정확도라든지 뭐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끔 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397쪽 행동형성법. 자, 행동형성법에 하고 그 다음에 모방하기까지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형성법이란 뭐 표정행동에 점진적으로 가까운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체계적으로 차별 강화해서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나타나지 않는 표적 행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목표 행동 있잖아. 그 행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표적 행동에 점진적으로 가까운 행동을 체계적으로 차별 강화. 어떤 특정 행동만 강화하고 다른 행동 강화하지 않는 거죠. 그죠? 변별 자극이 아니고 뭐 델타 자극은 안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차별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동 형성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또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있어요. 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발음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 뒤에 여러분들 그림 10-6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보면 여기 안에 내용들이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라는 그지 단어를 발음을 배워. 물론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죠? 엄마 뭐 의미를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이래 하다가 뭐 엄마 빠빠 이래서 하다가 엄마 이래서 하면 엄마 이게 또 하고 엄마가 또 어떻게 강화를 해주냐? 어떤 영상 보니까는 애기가 이제 막 이제 말문이 텄어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도 엄마가 어떻게 하냐? 네 하면서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아이의 어떤 엄마 하는 발음 톤에 따라서 엄마가 계속 반응을 해주더라고.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막 그다 그냥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그거겠지, 그지? 우리가 뭐 행동 형성 뭐 이런 부분들로 막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 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로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면 헐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딱 내가 딱 이렇게 본격적으로 딱 됐을 때, 관여도 지나친 관여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받기 쉬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엄마들 하니까 너 애기 키워봤어? 너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입 딱 다물어지게 되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자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라는 단어를 전혀 발음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아기가 옹알이 하면서 뭐라고 엄마 이래서 하면 우리 애기가 엄마 있어. 어이쿠 뭐 엄마 있구나. 막 그럴 수 있죠, 그죠? 막 눈물 난다 하고 막 이런 엄마들의 착각설이 좀 많아요. 우리 애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를 부르네 하면서 강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엄마를 알아서 부른다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는 아니어도 그죠? 강화를 해주면 되죠, 그죠? 엄마 있죠? 이렇게 하면서 그지? 그러면 그 엄마의 톤이라든지 뭔가 했다는데 칭찬의 개념보다는
그 톤에서 즐거움이라든지 좀 이렇게 재미나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럼 해쫑 하면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막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어떤 촉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부르네 하면서 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요. 엄마는 이제부터 옹알이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이제 앞에, 알 수 없는 소리 있지. 그런 소리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어머머머머, 이럴 때, 이제 소리 날 때,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왜? 우리 애기 왜 불렀어? 뭐,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정권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강화해주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 10-6에 보면은, 이게 음영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지. 자, 불분명한 소리의 옹알이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불분명한 소리의 옹알이 여기는 이제 강화를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머가 비슷한 발음 여기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행동 형성이 맞춰지고 이제 표적 행동, 엄마라는 이제 표적 행동 부분들을 뭐 하나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적 행동을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딱 이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전 단계는 강화를 하지 않고 아이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는 또 강화 안 해주죠, 그죠? 불분명한 소리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맘맘마 이렇게 할 때는 그래, 왜 엄마 불렀어요? 엄마 여기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우, 예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는 엄마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그 전거는 다시 또 강화를 안 해준다는 거지. 맘맘마에도 강화하지 않고 엄마에 대해서만 강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가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구나. 발음하며 엄마는 옳지 뭐 이렇게 옳지 엄마야 엄마 이렇게 같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엄마하고도 다르지 그지. 이거는 좀 너무 억지같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그죠. 엄마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지 대단한 거야. 우리 하고 하고 잘 발음 안 되는 건데 나도 발음 잘 안 돼. 성은이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 그지. 우리 이걸 못 받아서 그렇나? 하나의 행동역성을 제대로 엄마라는.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시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형성에서는 표적 행동에 근접한 한 행동이 정해진 기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는 기준에 이른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 강화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강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소고시켜 버린다는 거지. 음영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지 다, 그지? 그래서 표적 행동에 가까운 행동들이란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표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이나 표적 행동과 같은 행동이지만 강도라든지 양 혹은 기간이 표적 행동과 다른 행동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형성법에서 표적 행동에 가까운 행동은 우리가 앞에서 뭐 행동 연쇄하고 과제 분석의 단계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제 분석은 앞에 게 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잖아, 그지? 과제 분석의 단계는 표적 행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지만은, 그죠? 뭐 바지 입는데도 왼쪽 다리 바지의 왼쪽 구멍에 넣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지 입기를 완수할 수는 없죠. 왼쪽 다리 넣고 오른쪽 다리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 단계별로 탁탁탁 나누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행동 형성, 표적 행동 이런 부분들은 표적 행동의 근간 행동은 표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그냥 행동들도 보면 과제 분석에 관련된 거는 탁탁탁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계들을 갖다가 뭐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그걸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손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많이 기지 않았어요. 기지 않고 앉아서 기어다니더라고. 앉아서. 그 있잖아. 할머니들 앉아서 움직이기 힘들게 기어다니는 바로 이제 서가 잡고 9개월 한 3주 차인가 보름 정도는 아니고 한 3주 차 넘어가지고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걷는데도 완전히 열의를 보이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런 게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아이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발짝 걷다가 이제 쿵 해가지고 앉으면 막 울고 했었어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에 대한 좀 우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걸어요. 걷는 연습을 이제는 뭐 뛰어다니고 뭐 하고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시키죠. 어디 데리고 가냐면 밤에 공술 운동장 데리고 가요. 그게 잔디구장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다녀. 공도 들고 와서 뛰어다니고, 유모차 밀고 다니고, 뭐, 그게 뭐 축구 골대 있으면 그 그물망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제일 많이 줘요. 뭐, 물병 같은 거 던져서 물병 주워오고, 또, 예전에는 이제 막 입으로 바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주워가지고 보여줘요. 그건 안 돼. 이러면은 딱 손에 주고. 담배꽁초 진짜 많거든. 사람이 좀 너무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 그러면 계속 그 소독제를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물티슈 갖고 계속 손 닦아주고 하다가 세월 다 가겠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뭘 해주냐면은 또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고 웃다 이렇게 또 휘잉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 둘 셋 해가 웃다 해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그럼 다리 힘 빡 빼가지고 바로 그냥 매달려요. 근데 우리는 또 팔 같은 거 위험하잖아. 팔 또 좀 잘못될까 싶어서 막 이렇게 많이는 못 해주고 한 세 번 정도 딱 해주고 그만 이러면 사타가 또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빨리 포기를 한다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좀 막 이렇게 그게 좀 기특해요. 우리 미련탱이 막 미련 남잖아, 그지? 그래 하는 거에서 나는 감사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아이가 엄마 하는 부분, 어머니나 마마마 등의 소리는 엄마라는 발음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발음이지만, 아이가 엄마라는 이게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옹알이, 를 하고 있지, 그지? 엄마라는 모든 발음을 모두 이렇게 해야지만 엄마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과제분수과는 조금 다르지, 그지? 자, 행동연수에서는 과제분수의 앞단계가 뒷단계의 변별 자극이 되고, 뒤단계는 앞단계의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강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거시켜야 할 행동이 없어요. 근데 행동 형성에는 표적 행동에 근접한 행동이 정해진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는 기준에 이른 행동은 더 이상 강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소거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 형성에서 표적 행동에 근접한 행동들은 표적 행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다 뭐 그런 과정들을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교수님 그 당연한 말을 왜 계속해요? 여기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행동 형성법 정의에서 표적 행동에 가까운 행동을 차별 강화한다고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차별 강화는 자극 통제에서 설명한 차별 강화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강화의 구별이 선행 자극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행동 형성에서 차별 강화는 어떤 증거를 충족하지 않은 반응은 강화하고, 증거를 충족하지 못한 반응은 만다고 강화하지 않는다. 뭐 변별 자극하고 델타 자극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놓은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차별 강화는 표적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강화를 위한 증거가 표적 행동에 이를 때까지 계속 변화하고, 또 차별 강화는 표적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의 행동 형성을 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그리고 표적 행동 형성에 이제 법에서 여기 계속 이거 우리가 책에 설명했던 게 간단하게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쭉 읽어주세요. 미안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행동 형성법의 절차. 자, 5개 책에는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있어요.
표정행동을 명확히 정하고 표정행동의 시작 행동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표정행동에 근접한 중간 행동들을 결정하고 사용할 강화제도 결정해야 되고 표정행동의 진행 속도를 결정해서 차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표정행동이 형성되었을 때 강화를 해줬죠. 그죠? 표정행동이 형성된 후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가 주어져야 되고 또 이런 강화 계획을 점첨 하면 그 점점 약하시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절차 적용들을 여기 지금 이론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형성은 아동의 행동 의지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간단한 행동을 요구하지만 점점 강화하는 기준을 좀 까다롭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정교한 행동을 습득하게 세련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지?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준에 맞는 행동 강화받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행동은 강화받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미 형성된 행동일지라도 강화받지 못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뭐하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화가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나면 되지만은 그 어떤 문제 행동이 강화가 일어날 때도 있지, 그지? 우연찮게 하다가 어떻게 강화가 일어날 때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로 일관성 있게 변별 자극하고 델타 자극 이 부분들의 이제 강화 부분들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 행동에 근접한 기준에 맞는 행동은 형성되어 가고 아닌 거는 이제 어떻게 없어져야 되겠지. 행동 형성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행동법 여러분들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행동연습법과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연합회가 좀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습득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없애줄 거는 좀 없애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방하기까지 보고 이제 마칠까 해요. 자, 모방, 모델링, 그죠? 반도라의 관찰학습 이론에 의한 것이고, 모방은, 일단은 모방하기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관찰학습 이론에 의한 그죠? 그래서, 이제 반도라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관찰학습 동안에 주의 집중 과정이나 운동신경적 재생산 과정, 보유 과정, 동기유발 과정, 이 4개의 하위 절차를 쭉 거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관찰자가 주어진 모델에 의해 모델을 딱 보고 자극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집중한 자극을 어떻게 해야 돼? 내면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모델의 행동을 상징의 표현 형태로 변화시켜서 정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등별과 하는 조건을 만나면 내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내재화 과정들이 필요하지, 그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냥 보고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그게,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판단할 때 그 모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우연찮게 이렇게 모방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방하기에 어떤 목적은 모델의 바람직한 행동을 모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하기가 성공하려면 아동이 모델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모방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행동이 학습되면 그 행동은 외적 강화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대로 이제 관찰 학습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화되는 거죠. 정신과정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내면화 부분, 내재화되고 그 부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그거 했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나의 도식을 가지고 쓴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조금 도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효과적인 모방하기를 위한
제한적인 부분은 컨설저의 이제 특징 기능 부분들 주입 중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인지 능력이 지나치게 이게 좀 낮아도 안 되겠죠. 최적의 모델의 특징은 컨설저와 모델의 연령과 여기 이제 발달과 이제 그거 해야 되고 문제의 공유성, 능력의 우월성 이 부분은 일단은 모델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